오늘은 미분 가능과 연속성에 대해서. 우와, 연속은 우리 미분 계수 배우기 전에 배웠던 건데, 연속이라 함은, 연속은, 그치. 세 번 푼다라고 했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돼. 여기서 극한값이 같으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즉, 한붓 그리기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앞서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보면은 f'A,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를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f'A라고 정의하고 모양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h를 쓰는 거, 그 다음에 x 빼기 a를 쓰는 거. 여기서 h 대신 델타 x를 써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게 존재한다면 이건 표현해 두세요.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미분 계수가 특정한 값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앞서서 미분 계수는 그 점에서의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순간 변화율 또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응용할 때, 미분 이거 응용할 때 접선 찾는 게 나오거든? 그 파트가 따로 있어. 그래서 그만큼 미분이랑 접선이랑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는데,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XY 좌표 평면상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접선이란 게 직선이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수학적으로는요. 이게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가 같아야 한다로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어. 마치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것이 같다라고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분 계수가 f'A가 존재하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한다인데 얘가 기하학적으로 무슨 얘기냐? 아까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치? 직선 하나 그을 거니까. 그러니까 왼쪽에서 우리가 x는 a를 기준으로 볼 때 왼쪽 접선 기울기랑 오른쪽 접선 기울기가 일치해야 그게 한 직선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x는 a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는 거는 각각 좌미분계수는 왼쪽에서 접선 기울기를 찾은 것과 오른쪽에서 접선 기울기 찾은 것이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구하는 방법이 다른 거냐? 그건 아니고 미분계수 정의에다가 이게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지금 h를 쓴 게 이렇게 h는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쓴 건데 이제 우리가 좌극한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음을 확인을 하려면 이게 0 플러스일 때와 0 마이너스일 때를 각각 구해서 같은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x 빼기 a를 썼다라고 하면 a의 오른쪽과 a의 왼쪽, 즉 a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각각 구해서 이게 각각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되는데 그게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대상 함수가 요 녀석들이 지금은 이제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라서 똑같이 쓸 거지만 나중에는 이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또는 a의 우극한, a의 좌극한에 따라 대상 함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정의를 다르게 하면 그때 가져다 쓰는 함수를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결론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으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가 그래서 앞서까지 했던 미분계수 정의는 전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은 애들을 다뤄왔던 겁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요건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다. 자, 미분 가능하려면 미분 계수 존재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특정한 점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봤는데 이거 보면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려면 그 구간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지?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값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다 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미분 가능한지를 보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를 특정한 값이 아니라 일반화 변수화 시킬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도함수로 넘어가는 건데 그때 미분 가능한 걸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린 지금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가 같다. 이거를 비교하면 되겠다. 마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그러면 자, 우미분 계수 좌미분 자 넘어가자. 자,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fx가 x제곱 플러스 2, 요거 2차 함수입니다. 사실상 다항 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쨌든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라고 하면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를 확인해야 돼. 알겠죠? 근데 지금 아래쪽 풀이는 그냥 f'0이 존재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0의 오른쪽이나 0의 왼쪽이나 똑같은 함수거든. 그래서 괜찮다는 건데 굳이 한번 쪼개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우미분 계수를 구해보자입니다. 그러면 정의가 지금 여기서 h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x 빼기 a를 한번 써봅시다. 0에서예요. 그러면 얘는 극한 x 빼기 a인데 0이니까 0으로 가깝게 가는데 우미분 계수 구하고 있으니까 0의 우극한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빼기 제로분의 fx 빼기 f0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쓴 f는 뭐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구체적인 함수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면 되겠죠? 면 극한 x를 0의 우극한으로 가져갈 때 분모는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분자는 x제곱 더하기 2에서 뺄 거야. 0을 넣으면 2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 0의 우극한은 x분의 x제곱이고 이때 xx 하나 약분하면 0의 우극한에 x가 되고 0의 우극한이나 정확한이나 0이나 x는 그냥 0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미분 계수는 0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기하학적으로 조금 이따 해석을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좌미분 계수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달라지는 게 0의 좌극한으로 보낸다. 이것만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이렇게 미분계수 정의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 중에 구간이 쪼개져 있어서 서로 다른 함수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정의한 거와 왼쪽에 정의한 거를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fx 자체가 0의 오른쪽이다 0의 왼쪽이다 달라지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마지막 줄로 갈게요. 다 정리하면 0의 왼쪽으로 가는데 x 이겁니다. 근데 얘 결과도 0이죠. 따라서 우미분 계수도 0, 좌미분 계수도 0이라서 같아서 결론 f'0이라는 게 0으로 존재하니까 f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맞죠? 요거를 기하학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2차 함수 잠깐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이걸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밑에 그려보세요. x제곱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이 0,2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겠죠. 이렇게 이렇게 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찾아봤는데 우미분계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미분계수는 0에서 접선을 긋긴 할 건데 그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0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0,2에서의 접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는 건데 오른쪽에서 접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좀 멀찌감치 접선을 그으면 간기가 볼까? 잠깐만요. 멀찌감치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접선이 양수죠. 그런데 나는 0으로 점점 가깝게 가면서 접선을 그어볼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조금 더 가깝게 가볼게요. 이렇게 됐다가 조금 더 가깝게 가볼게요. 이렇게 됐다가 점점 어떻게 되니 기울기가 급해졌다가 점점 완만해지죠. 그죠? 그러면 점점 어디에 가깝게 가게 되는 거겠니? 0에 가깝게 간다. 기울기가 0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접선이 x축과 점점 평행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우미분 계수야. 그럼 왼쪽에서도 쳐다볼게요. 0이 이제 좌극한 좌미분 계수를 보는데 멀찌감치하면 이 정도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질 거야. 근데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역시 x축과 평행하게, 즉 점점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결론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0,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지니까 기울기가 0이 됩니다. 이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야. 아까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나왔었지. 왼쪽, 오른쪽.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둘 다 0이라서 F'0은 0이라고 했던 게 이 녀석이에요. 아시겠죠? 얘가 F' 제곱. 이렇게 그래프에서 같이 해석해 주면 좋겠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별표 쳐놓자니 미분과 관련된 명제. 2개 칠까? 3개 칠게. 너무 더 중요해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와, 연속이 이제 튀어나왔어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됩니다. 그렇죠?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이야. 연속은 뭐였어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였어. 그러면 이걸 풀어서 쓰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진다. 이게 참이래. 막 머리 아프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내용 설명은 쌤이 해줄 테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 문장은 남아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의 대우 명제까지 적어놓고 증명을 하겠습니다. 대우 명제는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고 그것을 부정하면 되죠. 그러면 불연속,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죠. 그죠?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입니다. 이거도 참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에서 다음 그래프에서 미분 불가한 점은 몇 개인가요? 이런 문제를 찾으면 뭘 찾으면 돼? 연속이 아닌 점을 찾으면 돼. 맞지? 이 명제가 맞다고 했으니까. 그럼 연속이 아니다라는 건 뭡니까? 끊겨 있는 데를 찾으면 돼. 좀 간결하게 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냐? 이게 왜 참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아래쪽 증명 과정을 그대로 가져가 볼게. 미분 계수, 즉 F'A가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파 값이다라고 하고 존재 어떤 값이야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극한과 오른쪽에 있는 극한값 알파를 보면 A로의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극한 단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의 꼴을 봤더니 무슨 꼴이야? 제로분의 제로꼴이지. 제로분의 제로꼴이면 여기다 쓰지 말고 옆에다 쓸게요. 제로분의 제로꼴인데 극한과 알파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야 한다야. 괜찮아요? 그럼 아래쪽 이만큼은 선생님이 그냥 생략할게요. 얘보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얘도 0으로 가야 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특정 값이란 말이에요. 상수. 그럼 이거 기억나니? fx 빼기 어떤 상수가 0으로 수렴하면 fx의 극한은 어디로 가야 한다? 그 상수 값으로 가야 한다. 이거 증명해주고 쌤이 써먹었었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요. 좌변에 있는 녀석은 극한 값이에요. 우변에 있는 건 a에서의 함수 값이에요. 그 둘이 같대. 그래서 a에서의 극한값과 a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이게 뭐의 정의였냐면 연속의 정의였어.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이 연속이야. 그러니까 우리 출발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미분 가능하다였지, 그치? 미분 가능하니까 쭉 논리를 펼쳐보니까 그 점, x는 a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결론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음표가 뜨죠. 역은 어떤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한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연속이라는 게 한붓 그리기를 할 수 있어요. 함수가 어떤 함수가 한붓 그리기. 그런데 미분 가능하니 그 말은 접선 하나 그릴 수 있니 이 얘기예요. 되겠니?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는 돼요. 다 돼. 걔네들은 상당히 이상적인 함수라서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미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 다시 얘기하면 접선을 그릴 수 없다는 얘기잖아. 연속이, 즉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 함수다 하더라도 접선은 못 그리는 함수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 아래쪽에 있는 거 하나 보고 올게요. 절대값 x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값 그래프가 보통 여러분이 이제 그려보셔서 알겠지만 꺾어 올리고 대칭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은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꺾어 올리면 뾰족하게 생기는 부분이 보이지. 뭐 보통 V자 형태로 그려지는데 그 V자에 꺾이는 부분이 있어. 그걸 우리가 뾰족점이라고 부르고 또는 첨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분 불가한 부분이 나와요. 왜 그런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는 뾰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분 불가라는 걸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fx가 절대값 x다라고 했을 때 0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x 그래프는 좀 쪼개자. 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나올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올 거니까 그래프가 뾰족하게 그려집니다. 그죠? 0 이상일 때는 y는 x라는 직선을 그릴 거고 즉 요런 직선을 그어놓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쓸 거니까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은 y는 마이너스 x를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보고 싶은 범위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V자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그려지는데 첫 번째 보면 연속이니 물어봤어요. 어디서? 0에서. 여기서 연속이니 맞죠? 그죠? 왜냐하면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다 0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연속은 맞아. 그런데 미분 가능하니? 물어봤어요. 미분 가능하니? 그러면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또 똑같이 가보자. 우미분 계수부터 구해 볼게요. 우미분 계수는 정의에 따라서 지금 얘 뭐 쓰고 있니?
x 빼기 a 쓰고 있네요. 뭐 h를 써도 되는데 0에서라서 어차피 모양이 다 똑같아요. x 빼기 a 그냥 쓸게요. x 빼기 a는 x가 0으로 가깝게 가면 되는데 우미분 계수 찾고 있으니까 더하기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고 x 빼기 제로분의 fx 빼기 f0 이렇게 되겠죠. 이때 fx는 절대값 x 그래프야. 그런데 0의 우극한을 보고 있으니까 절대값 x에서 x가 0보다 조금 큰 상황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 정의되어 있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써 먹어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은 대상 함수가 달라진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x분의 절대값 x에서 x 그냥 튀어나오고 fx에 0, x에 0 넣으면 절대값 0이니까 0이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분의 x 약분하면 1이라서 x 0으로 가면 뭐 x 상관없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미분 계수는 1입니다. 좌미분 계수 볼게요. 미분 계수 정의 그대로에다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만 표현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0의 좌극한이 되겠고 대상 함수는 일단 적을게요. fx 빼기 f0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대상 함수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야. x분의 fx가 절대값 x인데 이번에 알맹이가 0보다 조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f0은 0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약분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정확히 얘네 둘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x는 0에서 미분 불가야. 괜찮죠? 자, 이것도 이제 그래프에서 해석을 잠깐 해볼게요. 위처럼 이렇게 V자 형태의 절대값 그래프가 있는데 우미분 계수라는 거는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하나 적어둘게요. 직선은요.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다 그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볼게요. 쌤이 이 정도 점에서 접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얘랑 똑같은 이 직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곧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계속 접선을 그린다 하더라도 이 접선의 기울기는 1입니다. y는 x의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접선 계속 그려서 가면 계속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그리는 거죠. 그치? 반면에 0의 왼쪽에서 접선을 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다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x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1을 만족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그려져요. 그럼 0의 왼쪽에서 계속 오면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 그러면 0에서 딱 만나. 어때? 충돌이 나죠? 왼쪽에서 오는 거는 마이너스 1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1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이 점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미분 가능 못하게, 그러니까 미분 불가하게 만드는 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요. 여기서 대표적인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가 거짓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래프의 형태가 뾰족한 점입니다. 그래서 뾰족점이라고 실제로 불러요. 뾰족점 또는 여기 한자를 써서 뾰족할 첨해서 첨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첨탑이라고 할 때 뾰족한 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뾰족한 점은 미분 불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아까 정리 잠깐 했던 직선에서의 접선은 곧 그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도함수 배우고 나면 엄청 쉬워요. 그래서 돌아가 봅시다.
자, 보기 2번에 fx가 절대값 x-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걸 지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리기로 했냐면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절대값 없는 걸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한번 빨리 그리기 해볼게요. x-1, y는 x-1을 먼저 그려요. 그럼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1.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y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것을 꺾어 올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유효하고 꺾어 올린 이 녀석이 유효하다.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죠. 요게 절대값 x-1이야. 또는 절대값 x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면 0,0이 있던 게 1,0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치? 그래서 x는 1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앞으로는 이 식으로 따지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프를 보고 연속인지 미분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바로 그렇게 연습을 해보자. 1에서 연속이죠. 빨간색이 쭉쭉 연결됐잖아. 그지? 3번에 그렸어. 연속이야. 미분 가능하니? 아니요. 좌미분 계수는 -1이고 우미분 계수는 1이라서 달라서 미분 불가. 그 말은 미분 계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접선 못 그려 라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해석하면 되겠어요. 괜찮니?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장 마플 교과서 특강에 보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언급한 내용이 있죠. 불연속인 함수는 아까 대우 명제여서 미분 불가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인 점 다 찾으면 그게 미분 불가한 점들이야.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죠. 뾰족점 또는 첨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형태들은 전부 접선을 그릴 수가 없는 점들이야. 미분 불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절대값 그래프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런 그래프도 나올 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줬어요. 2차 함수를 이렇게 줬다라고 해볼게. 2차 함수 이 자체는 이제 연속인 함수인데 물론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이것을 절대값을 씌웠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가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거든. 이렇게 되면 이런 점들이 어떻게 된다고? 미분 불가한 점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뾰족하네? 여기는 미분 불가하겠군. 이렇게 감을 잡아가면서 문제 풀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절대값 그래프니까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129페이지부터 개념 익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방금 쌤이 설명했던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x제곱 빼기 1이라는 2차 함수의 전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거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볼게요. 아래쪽에 그려져 있지만 그러면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꼭지점은 0,-1이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x절편도 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예요. 요거는 지금 절대값이 없는 함수. 그런데 이것에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x축 아래쪽으로 내려온 녀석은 위로 끄집어 올리고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끄집어 올린 거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겠습니다. 이게 절대값 적용한 fx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라고 했어요. 연속이죠? 그래프로 해석되죠? 연결됐으니까. 미분 가능한가요? 아니요. 미분 불가해요예요. 자,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미분 가능성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미분 가능성은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가 같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 우미분 계수 찾아봅시다. 그러면 우미분 계수 정의는
1에서 보고 있으니까 h를 써도 되고 x 빼기 a 써도 되는데 x 빼기 a 씁시다. 그러면 x는 1의 오른쪽에서 볼 거야. 그럼 미분계수 정의가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요거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에서 우미분계수라고 해서 플러스만 붙여준 거예요. 자, 이러면 대상 함수가 누군지 봐봐. 그럼 오른쪽 그래프에서 1의 오른쪽이다 보니까 이쪽이다 보니까 대상 함수가 누구냐면 요 녀석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절대값 씌우기 전에도 얘 그대로 있었던 녀석이잖아. 그럼 대상 함수가 뭐야? x제곱 빼기 1이라는 함수죠. 그걸 가져다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때 fx는 x제곱 빼기 1을 가져다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1 넣으면 0이죠. 그래서 f1 넣으면 0이니까 빼기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선 암산을 좀 합시다. 분자가 x제곱 빼기 1입니다. 분모에 x 빼기 1이 있어요. 합차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나누면 분자에 x 플러스 1이 남아요. 그럼 1의 우분편을 구하면 2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의미가 뭐냐? 그래프에서 표현을 해보면요. 1의 오른쪽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얘는 정확히 이렇게 그었을 때 기울기가 2가 돼요 라는 의미야. 알겠니? 1의 오른쪽으로 가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점점 그 접선의 기울기가 2에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됩니다. 좌미분계수 구해볼게요. 처음에 모양은 똑같죠. 하나만 제외하고 1의 왼쪽에서 보겠다. 이것만 제외하고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어요. 이때 대상 함수가 달라지는 걸 보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fx인데 왼쪽을 보면 누구냐면 요 그래프를 가져다 써야 돼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근데 위로 볼록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절대값 x에서 뒤집어 올린 거잖아. 꺾어 올린 거잖아. x축 밑에 있는 걸 x축 대칭해서 올렸다라는 얘기는 그 원래 그래프가 이 원래 그래프가 y는 x제곱 빼기 1이었는데 이것을 x축 대칭해서 그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x축 대칭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수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 녀석이야. 맞죠? 꼭지점이 0,1이고 위로 볼록한 이 녀석이잖아. 그래서 대상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대상 함수가 바뀌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역시 1 넣으면 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암산할게요. 분자가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위에 있는 거랑 형태는 똑같죠. x제곱 빼기 1이고 합차로 인수분해해서 x 빼기 1 약분하면 x 플러스 1 남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1의 극한을 구하면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왼쪽으로 되돌아가서요. 왼쪽에서 접선을 그을 때는 빨간색 기준으로 왼쪽으로 접선을 그을 때는 이렇게 그어져서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조금만 다시 그려볼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여기가 x는 1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얘의 기울기가 2라는 의미고 괜찮니? 위로 볼록한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위로 볼록한 요 녀석에서 여기 이렇게 표현할까요? x는 1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요 녀석은 기울기가 2다 이런 의미예요. 괜찮지? 그래서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를 비교해 보니까 서로 다르구나.
다르구나. 따라서 F 프라임 1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fx는 x는 1에서 미분 안 돼요. 이렇게 결론까지 미분 불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 부분이 사실상 앞으로는 잘 못 보게 될 겁니다.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이런 걸 바로바로 판단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렇게 가능성 조사해봐라 였고요. 뭐 여기서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봅시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fx 그래프가 오른쪽처럼 생겼습니다. 열린 구간에서 그러면 우리는 보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경계는 안 본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불연속인 x를 구하래요. 할만하죠. 불연속. 네, 끊겨 있는데 다 찾으면 됩니다. 누가 있나요? 0, 1, 없죠. 그죠? 다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불연속인 x값은 0과 1 두 가지입니다. 괜찮죠? 두 번째,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을 찾아라. 그러면 먼저는 방금 1번에서 구한 불연속인 거는 아까 대우 명제에 따라 미분 불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0, 1 미분 불가 맞아요. 여기 미분 불가, 여기 미분 불가. 또 뾰족한 곳 미분 불가야. 그러니까 여기 미분 불가, 여기 미분 불가. 이렇게 찾으면 돼요. 끝. 괜찮니? 여기는 함수식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식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뾰족하냐, 연속이냐 이런 것들을 보라고. 그래서 그래프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드디어 도함수 이제 이거를 미분한다라고 하는데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좀 읽어보고 용어를 좀 정리한 다음에 도함수 구하는 걸 할게요. 자, 도함수란 무엇인가? 쭉 읽어볼게요. 함수 fx가 정의역 x에 속하여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내가 정의하고 있는 한에서는 모두 미분 가능할 때야. 즉 모든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할 때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계수 f'x를 대응시키면 새로운 함수를 얻는 거 말이야 도대체. 그쵸? 이건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자체는 좀 어려우니까. 이 함수를 fx의 도함수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공간이 되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따가 선생님도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왜 도함수라고 하는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미분 계수를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 구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미분 계수 정의는 배웠으니까 극한 h를 써도 되고 x 빼기 a를 써도 되고 x 빼기 a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x는 1로 가깝게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이게 미분계수 정의였고 x를 1로 가깝게 가져갈 때 뭐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fx는 x제곱 f1은 1 넣으면 1이죠.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딱딱 암산하면 얼마? 2죠? 오케이. 하나 구했어. 하나 더 구해보자. f'2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계산을 조금 생략하면서 가자. 미분계수 정의에 따라 x를 이번에는 2로 보낼 겁니다. x 빼기 2분의 자, fx는 똑같죠. x제곱. 그리고 1 넣으면
아니 2를 넣어야죠. F2, 2를 넣으면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암산에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분모의 x-2를 약분하면 분자에 x 플러스 2가 남아요. 2로 보내면 4가 되죠. 그럼 4입니다. 한 번만 더, 두 번만 더 할게요. f'3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극한 x를 3으로 가깝게 보내면서 분모는 x 빼기 3, 분자는 x제곱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야? 분자에 x 플러스 3이 남으면서 이 녀석은 6이죠. 그럼 규칙들이 조금 느껴지니? 분자가 합차로 인수분해 되면서 똑같은 애를 넣어서 더하기예요. 그죠? 그리고 3으로 가깝게 가니까 3 더하기 3이었어. 2로 가깝게 가니까 분자가 2 더하기 2였단 말이야. 한 번만 더 해볼까? F' 4. x를 4로 가깝게 가져갈 때 x 빼기 4분의 x제곱 빼기 4의 제곱. 또 약분하고 나면 분자가 4 더하기 4죠. 8입니다. 이렇게 돼요. 즉 얘네들의 이제 규칙성을 찾아보면 분자가 우리가 극한으로 보내는 그 x의 2배씩이에요. 즉 여기는 2 곱하기 1, 여기는 2 곱하기 2, 여기는 2 곱하기 3, 여기는 2 곱하기 4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패턴을 우리가 함수의 형태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x에서 뭐 y다 이렇게 보내는 함수인데 그 함수를 일단 x를 나열해 볼게요. 1, 2, 3, 4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는 값을 누구를 통해 보내고 싶으냐면 f'을 통해 보내고 싶어요. f'. 미분 계수 정의한 거. 근데 1은 보내면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2를 보내면 4로 가고 3을 보내면 6으로 가고 4를 보내면 8로 가고 이런 식이야. 마치 어때? 2배씩 해서 보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사실은 F'이 2배 하는 역할이 맞아요. 맞는데, 뭐, 그건 이제 이따 도함수 할 때 하고, 왜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르냐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임의의 원소 X를 보냈다라고 하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 예상하기로 그것의 2배로 가겠지. 이렇게 F'이라는 녀석도 결국은 X를 하나 정해주면 Y가 하나 결정되는 함수의 관계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 거기서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이런 관계, 함수의 관계를 볼 수 있으니까 함수, 그래서 도함수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럼 다시 아까 그 문장을 읽어볼게. fx가 x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계수를 대응시키면 새로운 함수를 얻는다가 이 f'이라는 이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함수를 얻는다. 그래서 그것을 f'이라고 하는데 f'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녀석이 지금 미지수죠.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해왔냐면 특정한 x 값에 대해서 계속 미분 계수를 구해왔단 말이야. 이거를 미지수로 싹 바꿔놨어.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 계수와 도함수의 차이가 미분 계수는 특정한 값이었다라고 하면 f'a처럼 a 특정한 상수였다라고 하면 도함수는 거기가 미지수로 샥 바뀌어.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럼 미지수로 바꾸면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그렇지. 방금 함수라고 했잖아, 그치? 내가 함수식을 알면 매번 특정한 점에서 미분계수를 찾기보다는 그냥 함수 값 대입해서 딱 결과 가져오면 되잖아. 이게 얼마나 편해져, 그치? 네, 그게 도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밑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있나? 다음 장에 있었나? 잠깐만요. 어, 여기 있네.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도함수라는 걸 정의하기 전까지는 특정한 A라는 값, 뭐 1, 조금 전에 해봤지만 1, 2, 3, 4 특정한 값에 대해서 미분계수 정의를 계속해서 찾았단 말이야. 하나씩 특정한 값에 대해서 그것을 미지수로 이렇게 일반화를 한 게 도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거꾸로 x라는 미지수에 특정한 값을 넣으면 그게 미분계수인데 이게 구체화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디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는 미분계수 정의를 하기보다는 도함수 구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대입해서 찾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분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났나요? 돌아갈게요. 있는 내용만 조금만 더 읽어보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거잖아. 자, 위에 새로운 함수를 얻는다. 이 함수를 fx의 도함수라고 하고 기호는 위에 있는 f'x다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많이 쓰는 내용인데 요 녀석이 제일 많이 쓰는 내용인데 이거를 간략하게는 우리가 fx를 표현할 때 함수를 표현할 때 y는 fx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f 프라임 x가 뭐 y 프라임 x, y 프라임이겠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y 프라임. 그러면 얘도 도함수구나, 미분이구나, 미분했다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표현 방법을 이렇게 고안을 했는데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난 좀 더 이 미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더 담고 싶어 라고 해서 오른쪽 두 개처럼 D라는 이 알파벳을 써서 나타냈어요. 여기서 D는 미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위에 설명되어 있죠. derivative라는 D, 미분한다에 D를 써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 세 번째 거 볼게요. dy dx인데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자를 보고 도함수를 구했다 또는 어떤 문자를 보고 미분했다라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되면 우리가 다룰 문자들이 이제 대학생 되면 다룰 문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꼭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지수가 x, y, z 이렇게 세 개만 다뤄도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헷갈릴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처럼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표현해 준다. 이것도 하나의 도함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y는 fx라고 함수 표현하니까 y 자리에 fx를 집어넣은 게 그 다음 거죠. y 대신 이거 fx 넣은 거.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거 전부 미분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정의는 어떻게 될까? 정의는 아까 그겁니다. 미분계수에서 특정한 값 A를 뭘로 바꾸면 돼? 미지수로 바꾸면 돼. 그럼 볼게. 여기 밑에 적혀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저거만 볼게요. 이해만 해봐. f 프라임 A라는 걸 정의를 다시 해보면 x 빼기 a를 쓰면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요. 여기 적지 마. 그냥 이해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쓸 거고 h를 사용하면 f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특정한 점 A에서의 얘기야. 요거. 그럼 A 찾아보면 여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특정한 점 말고 나 일반화 시킬래. 미지수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바꿔볼게요. 그러면 F 프라임 보통 미지수는 X를 씁니다. X라고 하면 위에 거 봐봐. 극한 이렇게 되죠. A 대신 A 여기 또 있네. A 대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좀 이상하지 않니?
뭔가 해볼 수가 없는 모양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안 써먹어요. 말고 뭐냐? 그러면 밑에 겁니다.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h 빼기 fx. 요 녀석이 도함수 정의야. 괜찮죠? 그러니까 도함수 정의가 다른 게 아니라 미분 계수 정의에서 특정한 숫자를 미지수로 바꾼 거야. 그런데 위의 모양은 우리가 써먹을 수 없는 모양이니까 밑에 거 하나만 딱 정의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까먹어도 미분 계수 정의에서 도출해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함수 구하세요,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이 미분 도함수 정의를 사용하겠다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걸 쓸 거냐? 아니요. 나중에 가면 빠르게 미분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도함수 정의가 이렇게 생겼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는 이제 x 빼기 1을 안 쓰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위의 모양처럼 이상한 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뺄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래쪽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해보고 갈까? 도함수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또는 아니네. 그리고 fx의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입니다. 그러면 도함수 구하세요는 f'x를 구하세요라는 의미고 fx의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는 f'2를 구하세요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요거 했었잖아요. 그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걸 먼저 구해놓고 여기로 가면 나중에 2가 아니라 3 또는 뭐 100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따로따로 하지 않고 미리 구해놓은 도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결과값을 가져다 쓰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도함수 정의 한번 연습 삼아 이거 볼게요. 밑에 풀이가 있긴 하지만 fx가 x제곱 플러스 2x입니다. 도함수 한번 정해보자. 그러면 h를 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극한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그대로 다 쓸게요. x 플러스 h 빼기 fx. 지금 a 자리를 모조리 x로 바꿨어요. 이제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지금 함수가 x제곱 플러스 2x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x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h 그리고 뺄 거야 누구를? fx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극한 구하면 됩니다. 이제 극한 구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를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h분의 일단 다 써볼까? x제곱 플러스 2hx 더하기 h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h 그리고 나서 뺄게요. 같은 거 x제곱 날라가고 2x 날라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로분의 제로꼴인 게 보이는데 이때 극한값은 분모가 0이 되는 애 없애자 그랬어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 가만히 보니까 h가 다 들어있거든. 그래서 h 하나씩 나누면 h를 제로로 보낼 때 h는 나눠줬으니까 분모는 1 분자는 2x 더하기 h 더하기 2 이렇게 남네요. 그러면 h를 0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0 보내면 얼마입니까? 2x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요게 주어진 2차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미분한 함수예요. 괜찮죠? 그래서 봐봐 여기다가 이제 2번 fx는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니까 f'2를 구하는 내용이었고 얘가 2 넣으면 4,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기하적으로 한번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차함수 그려보면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해야 되겠죠.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 구했던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f'2는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x는 2가 뭐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2, 보자. 2, 4, 4, 2,8이죠. 2,8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뭐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f 프라임 한 마이너스 3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 프라임 마이너스 3.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의 의미를 또 해석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자, 9 빼기 위니까 마이너스 3,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3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요곳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도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특정한 값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이런 애들을 일반화시킨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넘어가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할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도함수를 구해보자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분을 해봐야 되는 대상이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함수 다항함수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차수를 계속 올려서 n차 함수까지. 다항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미적분 가면 삼각함수도 미분하고 로함수도 미분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건 나중 얘기고 그때는 다시 도함수 정의를 또 써먹을 거거든. 그건 나중 얘기고 다항함수를 미분을 이제 빨리 해보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표는 x의 n제곱, n은 1이 아닐 때, 왜냐하면 n이 1이면 1차니까 그것들, 그래서 n제곱 1차, 그 다음 상수함수 이거 미분하면 도함수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도함수 정의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죠?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부터 볼게요. 요게 좀 간단해서 y는 x라는 걸 fx라고 두고 그것을 도함수 한번 구해보자입니다. 좀 설명이 있어서 이걸로 그냥 써 먹을게요. 첫 번째 줄은 항상 도함수 정의로 됐죠, 그죠? 이때 옆에다 써 놓으면 fx가 x인 상황이에요. 위에도 있네요. 밑줄만 칠게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fx를 쓸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분자에 x 플러스 h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x였으니까. 그 다음에 fx니까 x를 뺄 거야. 그럼 분자가 날라가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HH 약분하면 H는 0으로 가도 1입니다. 이렇게 돼요. 어때? Y는 X 미분하면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F'X가 1 또는 뭐 Y'I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미분하면 1이야. 이걸 꼭 기억하세요. X 미분하면 1이야. 괜찮니? 기하학적으로 Y는 X 그래프 그려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지, 그지? y는 x.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1이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직선에서는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든 그건 누구랑 같다 그랬습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1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직선 기울기. 그래서 1이야. 어디든. 괜찮나요?
그러면 방금 구한 도함수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f 프라임 x가 1이잖아. 얘는 x 값에 영향을 받나요? 안 받지. x가 1이든 100이든 0이든 얘는 항상 1이야. 그 말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x가 어디를 잡든 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1로 고정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직선의 기울기가 곧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x 미분하면 1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를 c라고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은 도함수 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자, fx 플러스 h를 집어넣을게요. 그런데 여기에 뭘 집어넣든 결과는 c야, 그지? 그래서 여기 그냥 c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 녀석이. 이게 요거야. 맞죠? x 플러스 h를 넣든 뭐 x 플러스 100h를 넣든 뭘 넣든 얘는 결과는 c니까. 그래서 분자가 c 빼기 c입니다. 그럼 분자가 0이 되니까 얘는 문제 없죠? 분자가 0이 되니까 h분의 0은 0이니까. 그래서 자,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 선생님 이거 0분의 0꼴 아니에요? 아니죠. 0분의 0꼴이라는 거는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깝게 가는 상태를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거지. 얘는 분자가 0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 분의 0이니까 얘는 0이에요. 그래서 0이다. 상수 미분하면 0이다. 알겠죠? 상수 미분하면 0. 그러니까 x가 없는 녀석을 미분하면 얘가 100이든 마이너스 1000이든 뭐 1억이든 미분하면 0이야. 그럼 생각해보면 상수함수가 y는 c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0이죠. 그치? 그러면 어느 점에서 접선을 그리든 얘는 그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상수 미분하면 0이야. 자, 이제 마지막 n차 미분 한번 해봅시다. 위로 돌아갈게요. n차는 조금 깁니다. 이거 볼게요. f'x는 역시 일단 fx는 x의 n제곱이라고 세팅을 하고요. f'x는 도함수 정의에 따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넣은 거니까 첫 번째처럼 그것의 n제곱 빼기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분자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 오른쪽에 설명이 잠깐 되어 있어요. 이건 책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얘처럼 만약에 x의 n제곱 빼기 a의 n제곱을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 x는 a를 대입하면 정확히 결과가 0이죠. 결과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좌변에 x n제곱 빼기 a의 n제곱이라는 녀석은 x 빼기 a라는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지. 맞나요? 네, 그래서 x 빼기 a로 인수로 가시니까 이렇게 꺼내놓고 그럼 뭐가 곱해질 건데 아래쪽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쭉 곱해봤어요.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가볼게. x 빼기 a가 인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당장 첫 번째 뭘 써야 돼? x에 곱해서 n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는 x의 n-1제곱을 곱해놔야죠. 그래서 얘를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써놓은 거예요. 조립제법 이거 안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x의 n-1제곱을 쓰는 순간 얘랑 곱해야 되지. 전개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니? 그럼 얘랑 곱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a x의 n-1이 생기는 거야. n-1제곱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좌변에 이거 있어 없어? 없지. 얘 없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뭘 써야 돼? 요 녀석이랑 곱해서 얘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걸 써야 돼. 뭐 써요 그러면? a라는 건 있어야겠고 부호는 상쇄시켜야 되니까 플러스면 되겠네. 그리고 x가 n-1차야. 그러면 x 한번 곱해서 n-1차가 되려면 얘를 써야 되죠. x는 차수 하나 줄이고 a는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렇게 계속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면 또 상쇄시켜줄 애를 써주고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얘네 규칙을 보면요.
요 다음은 하나 더 쓸게. a 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여기 다음에 쓸 녀석은 a 제곱 x의 n-3 제곱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x는 차수가 계속 줄어들고 a는 차수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야. 그럼 마지막 항을 보면 여기 마이너스 a와 이 녀석을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고 a는 n제곱이 되죠. 정확히 이렇게 딱 떨어져. 아까 인수가 있어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x의 n제곱 빼기 a의 n제곱이 이런 구조라면 지울게. 지우지 말고 이런 구조라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x 더하기 h를 한 덩어리로 보면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면 마치 방금 했던 x의 n제곱 빼기 a의 n제곱 형태죠. 그럼 여기서 인수가 뭐야? 여기서 인수가 x 플러스 a라는 덩어리에서 빼기 x를 한 게 인수겠지. 요거 한 덩어리를 인수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써볼게요. 방금 했던 거 규칙을 생각하면 여기 뭐 써야 돼? 첫 번째, 곱해서 x 플러스 h의 n제곱이 있어야 되거든? 그 말은 x 플러스 h의 n-1차를 써야 맨 앞에 거랑 곱해서 n차를 만들 수 있어. 그 다음 규칙이 어떻게 된다고? 얘는 이제 차수가 계속 줄어들 거고 뒤에 있는 덩어리 요 녀석은 차수가 계속 늘어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더하기 x 플러스 h는 차수가 하나 줄어들고 x가 등장하겠죠. 더하기 얘는 차수가 또 줄어들고 차수가 x는 늘어나겠죠. 해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h라는 덩어리는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요 녀석이랑 곱해서 x n제곱을 만들 수 있는 녀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x의 n-1차가 존재해요. 이렇게 됩니다. 규칙들 괜찮니? 그래서 아래식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가 이 녀석이 계산해보면 h만 남죠. x 뺄 거니까. h만 남았는데 분모에 h랑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분모가 날아가 버렸어. 어때? 그러면 분자에 h 0 보내도 문제 없죠. 분모가 날아갔으니까. 그럼 h를 0으로 보내면 자, 아래쪽에 분자만 남겨서 0으로 보낸다라고 있네요. 0 보내면 결국은 첫 번째 덩어리는 얘가 0이니까 x의 n-1제곱. 두 번째 덩어리도 얘가 0이니까 x의 n-2제곱에 x를 곱했으니까 n-1제곱이지. 마지막도 x의 n-1제곱. 즉 모든 항이 x의 n-1제곱이야. 이게 몇 덩어리가 있니?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몇 덩어리가 있니? 여기 n덩어리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 볼게요.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여기에는 x가 없죠. 그래서 굳이 써주자면 x의 0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니까 x 1차, x n-1차까지야. 내가 1차부터 셌다 그러면 n-1까지니까 n-1개겠지. 거기에 0차가 하나 더 있어. 그럼 하나 더 더하면 n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이 n개야. 그러니까 마지막 내려와서 x의 n-1 제곱이라는 항이 n개야. n개가 더해주고 있으니까 곱하기 n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겁니다. 자, 멀리 돌아왔는데 그럼 정리하면 으쌰. y, fx가 x의 n제곱이면 이것의 도함수 y' 또는 f'x는 n, x, n-1이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미분하면 표현해봐요. 미분하면 얘는 앞으로 내려올 거야. 그리고 차수는 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요겁니다. 결론은 간단하죠. 네, n차를 미분하면 위에 있는 문자 그대로 앞에 곱해놓고 차수 하나 줄이고 이겁니다. 이게 n제곱 미분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사실
요거를 한 쌍으로 봐도 돼요. 자, fx가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고, x 여기 있었네. 이거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방금 어떻게 했어요? 지수에 있는 거 내리고 그럼 지금 얘는 몇 차야? 1차지. 생략이 있지만 1차야. 1차 내리고 차수를 어떻게 하기로? 하나 빼기로. 빼면 얼마야? 0이지. 근데 x의 0제곱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1이야. 얘는 1. 그래서 x 미분하면 1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보셔도 돼요. 이 연습을 하시면 이제 다항함수는 이제 미분할 준비가 됐어. 물론 조금 더 배우긴 해야 돼요. 자, 가보자. 겁나 쉽죠, 그죠? 보니까 y는 x의 7제곱입니다. 미분하면 내려오고 차수 하나 까면 돼. 그래서 7x 6제곱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x 10제곱 어떻게? 10 내려오고 차수 하나 까면 돼요. 증명 과정이 어려웠지. 이거는 겁나 쉽잖아, 그치? 자,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f 프라임 x 구하세요. 그러면 지수 내려오고 차수 하나 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1, x에다가 1 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f 프라임 1 구하면 x 1 넣으면 1의 거듭 제곱이니까 1이 나서 생략 2n 6에 11에 하면 되죠. 이고요. 넘어갑시다. 좀 애매하긴 하네요. 요거는 잠깐만 얘기하고 요거 내일 이어서 다시 할게요. 방금 배웠던 게 x의 n차 단순하게 생긴 거, 그 다음에 뭐 y는 x는 x의 n차랑 한 덩어리라고 보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상수 미분하면 0이다. 요거예요, 그죠? 거기에다 이제 살을 붙이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1차 함수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2차 함수가 y는 x 제곱만 있겠니? 아니죠. 거기에 계수 뭐 5가 붙어서 5x 제곱 이렇게 더 붙을 수도 있고 또 1차항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지? 거기다가 상수항이 생길 수도 있잖아. 이렇게 뭐 살이 더 붙을 겁니다. 이런 애들을 미분할 수 있다요. 지금 할 거, 이제 내일 할 거 배우면 1번만 보고 가볼게요. 1번 y는 cfx야. 얘는 뭐 한 거예요? 함수 fx에 상수 실수배를 한 거야. 곱하기를 해놓은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하면 실수배 한 거는 미분해서 실수배 해놓으면 된대. 그러니까 뒤에 것만 미분하면 된대. 그렇대. 이건 내일 증명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x 더하기 gx를 도함수 구해라. 미분해보래. 어떻게 하면 된대? 각각 미분하면 된대. 너무 좋지. 각각 미분하면 된대. 왜 이런 걸 배우냐? 봐봐. 예를 들어서 y가 x 5제곱 더하기 x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방금 뭘 하고 왔냐면 이거 하나 미분하고 이거 하나 미분하는 건 배우고 왔거든. 그랬을 때 얘네들을 더해 놓은 거 미분해 볼래요? 라고 하면 내일 하겠지만 각각 미분하면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미분하면 5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장되면 이제 조금 살이 붙어도 미분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 다음 하나 더. 뭐 차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만 보고 할 거니까 이거는 내일 다시 할게. 다음 장 넘겨봐. 다음 장 넘겨보면 방금 합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선생님 곱하기랑 나누기는 없나요? 있어요. 곱하기만 있어요. 그래서 f 곱하기 g의 도함수는 이렇게 구한다는데 이건 내일 할 거고, 그래서 확장 버전이 그러면 곱하기 2개만 되나요? 아니요. 3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 곱한 거는 또 도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마지막, 그러면 그냥 x의 n제곱이 아니라 어떤 복잡한 x의 식의 n차는 도함수 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그 얘기야. 그럼 웬만큼 복잡한 식이라 하더라도 미분이 가능하겠지, 그지? 네, 요거를 내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증명을 한 번씩은 보고 주무세요. 알겠죠? 도함수 구하는 내용, 여기 도함수 개념들이랑 그다음에 도함수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서 아까 처음에 x의 n제곱 했던 거 여기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더 보시고 결론은 좀 익숙하게 만들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